여러분,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장동 사건 다들 익히 아실 텐데요. 최근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아주 폭발적인 인터뷰를 내놓았습니다. 국정조사할 때 차규근 의원이 정일권 검사가 밤에 와가지고 아이 사진들 보여주면서 인도적 견제 사진 보여줬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했다는 얘기가 이제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화면을 돌릴 수도 이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애들 봐야 하지 않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고.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그때 무너졌죠. 예. 그때 아이들 사진 보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예. 아, 근데 겁나더라고요, 진짜. 검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구치감에 내려가서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울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런 적은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런 그것도 몰랐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런 일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잠깐 갔다가 거기서 계속 대기하고 2박 3일 있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봐야지. 네. 너무 여기 잔인하고 무서워 진짜.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나가서 애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지는 이해하니까 그때는 이제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무너졌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인들 다 기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이제 그래서 뭐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방향의 협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원래 처음에 제가 이분이 검찰에 적극 협조하기 전에 만났었어요. 접견을 갔었어요. 그때는 버티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실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김만배 씨도 그랬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솔직히 내가 변호사인데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되게 또 잘 자란 집이거든요. 이 친구가 고생을 해본 적도 없고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서 얘가 의지가 강하거나 막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버틴다 이런 성향은 아니에요. 절대 누가 옆에서 좀 이렇게 야 좀 해라 그러면 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성격은 그런데 이번에는 버텨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 의지를 갖고 버티겠다. 근데 애들하고 부인이 좀 걱정은 된다. 그래도 이제 검사가 협조 잘해주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내가 들어왔는데 잘한다 그래서 내가 야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너한테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 변호사가 좀 그 얘기를 좀 그래놓고 남 변호사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놓고는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래놓고 넘어갔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좀 그 과정을 한번 좀 얘기를 좀 어떻게 들어봤으면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 계셨을 때 네. 귀국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말하며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귀국하셨는지부터 쭉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미국에 이제 시끄러워지고 나서 저는 이제 뭐 관련이 없다. 나는 이 사업을 빼서 이제 빠진 지가 한참 됐다 해갖고 이제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 수사팀하고 친한 변호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뭐 대선 국면에서 이제 이게 시끄러워졌으니 당시에 뭐 김만배 회장님 뭐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 뭐 몇 명만 이제 구속을 해서 사건을 정리하려고 방향을 잡았다. 그러니까 좀 들어와서 협조를 해줘라. 남욱 변호사는 당신은 참고인 정도지. 그렇게 처음에 타겟은 김만배 유동규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처음에.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기자분들이 미국에 있는 집 앞에 와갖고 계속 상주를 하셔서 애들이 2주 넘게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좀 들어가서 당신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들어왔고 뭐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뭐 대장동 그분 막 이러면서 시끄러웠고 그때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는데 그 JTBC 기자분이 공항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있던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 하길래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JTBC가 뭐 제가 경험한 얘기들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제가 주범으로 되는 거죠. 들어오고 나서 속았네 말하자면. 저는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속았네. 근데 저 JTBC 인터뷰, 그러니까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혀요. 저게 나중에 어떻게 둔갑이 되냐면 검찰에서 이제 저희 언론인들 수사를 위해서 김만배가 시켜가지고 이재명은 빼주고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야. 윤석열이다. 김만배 지시에 따라서 저 인터뷰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잖아요. 나중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든 걸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검찰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일단 뭐- 물어줬어요. 네. 이제 버티다가 그 구치감에 넣어놓고 2박 3일 동안 밤새게 한 다음에 아이들 사진 보면서 아이들 다시 봐야지. 네. 우리가 장기를 꺼낼 수도 있어. 협박이지.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인들 다 구속한다고 하고 가족도 괴롭힌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울면서 무너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협조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무슨 설계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진행된 일이 김만배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간질. 이제 2015년도 수원 사건 때 예. 제가 이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김만배 회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를 도와주셨는데 이제 담당 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그 당시에 너가 구속된 건 김만배가 작업해서 그런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를 구속시켰던 검사님 네.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 형이랑 친한데 내가 다 들었다. 우리가 다 확인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김만배 회장님하고 저를 갈라놨고. 그게 김만배 씨도 그렇게 작업했는데 안 넘어오니까 그러면 김만배는 버리고 그렇죠. 그 김만배하고 멀어지게 한 다음에 남욱 변호사를 넘어가게 하려고 한 이게 거구나.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도를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넘어간 것 예, 같고. 그 얘기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사실과 아닌 얘기들이 거의 한 뭐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한 70%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만들어진 얘기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고 나서 유동규 본부장 얘기를 보강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가깝게 얘기하셨던 분이 김만배 회장님인데 김만배 회장님은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버티고 계시고 이제 그 다음 가까웠던 사람이 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설득해야 되는데 전 잘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거 관여하지 않았다 하니까 일단 김만배 회장님하고 저를 이간질 시켜서 김만배 회장님을 공격하게 하고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수사가 일단 둘이 가까운 것 같고 신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떨어뜨려 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간질을 시작했어요. 네. 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는 유동규 본부장 이게 이제 처음에 유동규 본부장도 제가 그때 듣기로 이기 수사팀에서 처음에 검사가 30년 구형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협박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동규 씨한테 협조 안 하면 30년이야? 30년 구형한다고 해서 하다가 이제 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뭐 변호사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 어쨌든 하여튼 유동규 씨도 어떤 계기로 넘어갔어. 네. 예. 그러고 나서 뭐 유동규 본부장은 피자 사주고 우리는 밑에 내려가서 밥 먹으라 그러고 예, 내가 연어 김만배는 계속 구속되고 저희는 다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 대우 받는 걸 봤어. 또.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저도 이제 넘어간 상태에서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었지 왜 기억을 못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3억 준 거. 뭐 그거 이제 그 부분도 뭐 나중에 이제 뭐 법정에서 다 나올 얘기겠지만 처음에 2013년 2월 달에 검사님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2013년 2월 달에 네가 유동규한테 돈 2천만 원을 줬다며.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종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했더니 나중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자백을 했다. 그리고 너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넌 문제도 없고 돈을 받을 사람이 자백을 했는데 그 사람은 처벌받을 건데 그 거짓말이겠냐.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준 돈을 준 걸로 만드는구나. 네. 처음에.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1,000만 원은 김용 부원장을 주고 1,000만 원은 정진상 실장을 줬다는데 아니야. 그 다음 단계는 너한테도 얘기했다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만들어 주는 거네, 아예. 근데 제가 뭐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어떤 국회의원께서 어떤 분이 뭐 조사를 25번 받았다. 내가 검사할 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저는 한 100번 받았어요. 100번. 아침에 9시부터 밤 12시까지. 자, 그럼 요 2천만 원권 돈 줬다는 걸 얘기해 보자면 우선 유동규 씨는 뭐 구치감에서 아이들 사진 줘서 무너졌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 양반도 처음에 안 했던 일을 안 했다고 했다가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먼저 협조된 그 설계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2천만 원 줬다며. 난 2천만 원 준 적 없는데. 아니 줬대. 1,000만 원은 이재명 쪽이 줬고 1,000만 원은 어떻게 했고 줬다니까. 아니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유동규 씨가 와서 내가 줬잖아.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나중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유동규 거예요? 본부장 왜 기억을 못해? 그다음에 이제 뭐 녹취록을 보면 뭐 내가 커야 된다 하는 그런 유동규 본부장의 대목이 있는데 봐라 녹취록을 봐도 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기억을 거기 갖다 못하냐. 붙이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근데 지금 100번 설계를 미리 해놓고 그 설계를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네 이렇게. 기억을 만들어 아니, 만들어주는 거야. 개별 사건으로 해가지고 너 왜 기억 안 나? 유동규 대지시키고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공범들끼리 모아가지고 진술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파생 사건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아예 대놓고 뭐 교육을 시켰다든지 이런 방식은 그게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네. 나중에는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조금 더 뭐 그 명예훼손 사건 네, 같은 언론인 경우는 사건. 네. 뭐 이제 화이트보드에 가면 다 적어요. 날짜별로. 검사가 검사님이 적으시고 그럼 이제 빈칸을 제가 채우길 원하시는 거죠. 요 부분이 제가 들었어야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래야 기소가 가능.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채우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땐 이 대목에서 남욱이 네가 들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김만배가 이렇게 지시했을 거다. 자 기억해봐라. 야, 완전히 그러니까 만드는 거네. 화이트보드에 인물 관계도를 그려놓고 유동규 얘기만으로 안 되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 등등 한데 왜냐 저희 기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남욱 변호사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들었다라고 하다가 맞다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를 모자르니까 정민영 변호사 있죠. 변호사 2명이 더 있잖아요. 이 사건에 정민영, 조현성 변호사 있어요. 이분들 갔다가 또 이분들도 이제 들은 걸로 다 됩니다. 근데 저희 법정 나와서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화이트보드 이거 그럼 심각한 건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는 2천만 원 줬다며?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2천만 원 줬대. 그중에 1,000만 원은 이재명 쪽이 줬대. 나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을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 그건 이제 다른 검사님이신데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이제 대장 검사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대강 흐름을 한번 방식을 한번 보려고 하는 네. 거예요. 방식. 처음에 말로 그렇다며. 아니요? 그 기억이 없는데. 아 그래. 너는 기억 못하나 본데 돈 줬대. 액수는 이래. 누구한테 줬대. 말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말해. 그리고 유동규가 와. 내가 줬잖아. 내가 말했잖아. 기억 안 나?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진짜로? 막 스스로 의심가기 시작해. 네. 그러다가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설명해. 근데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이렇게 답을 해야 내가 살아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김만배 회장 봐라. 김만배 회장 가만 안 냅둘 거다. 밖에 돌아다니게 안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오면 구속시키고 그렇죠. 별건으로 나오면 구속시키고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내비두고 뭐 저도 그래서 내비뒀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보고 이제 뭐 어디서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뭐 저희들 처음에 고발 엄청 당했거든요. 뭐 어디서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다른 검사님이 그러세요. 어디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그걸 좀 봐야겠네. 캐비넷에 아직도 있어요. 그건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다 보면 그런 협박이 또 하나 추가로 들어와.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제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딴데 있었던 거죠. 말 잘 듣는 사람은 잘 되고 말 안 듣는 사람 고생한 걸 보여줘. 네. 내가 살아나려면 어쩔 수가 없다. 제가 비겁한 거죠. 제가 비겁한 겁니다. 여기 잘 넘어가요. 그리고 성격이
성격이 남들보다 더 오래 못 버텨요. 나는 왜냐면 남욱 변호사- 애들이 있고 그래서. 남욱 변호사처럼 반응하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일반적인데 네. 애들이 있고 그 와이프 있고 막 그 식구들을 괴롭히니까 그쪽을 가족 보호해야 괴롭히고 된다고. 주변 괴롭히고 구속시키고 막 근데 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이게 뭐 그런 뭐 수사 기법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 예, 너희들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확인해서 인정시키고 처벌받게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되게 뭐 어디 가서 제가 얘기 안 하고 이제 법정 가서 할 얘기인데 뭐 김만배 회장 돈 일부가 사실은 뭐 저 이재명 시장 쪽 네. 당시 이제 그쪽 돈이다. 지금 기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대통령이 기소되진 않았지만 그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예, 예. 428억. 예. 428억. 그 428억이 2021년 초에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김만배 회장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싶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고 받기를 원했고 이동규 씨 본인이 받고 싶었던 건 네. 사실이야. 예. 근데 그거를 받아서 뭐 상당한 액수를 미국에 보내고자 했어요. 미국이 뭐 미국에 보내서 그 돈을 건물을 사서 아 이동규 씨 본인은 개인적으로 쓰고 싶어 했다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건물을 사고 뭐 이제 딸이 미국에 있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좀 생활비도 보조하고 뭐 내가 기여한 바가 있으니 그 정도 나를 줘. 그러면 근데 그런 그 얘기, 계획이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와 기소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네. 그게 그게 실제 계획이었는데 근데 그게 수사 과정에서 저기 이재명 선거 걸로 자금. 바뀌었- 저수지, 선거 자금, 노후 자금. 나중에는 이제 노후 이재명 걸로 자금 바뀌는 이렇게 거죠. 변했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본인이 쓰려는 이 거죠.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벌면 나도 기회했으니까 나도 좀 줘. 해서 그 돈 주면 난 미국에 갔다. 그래서 그걸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근데 심지어 그 얘기를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 얘기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아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예 네. 그거는 그쪽으로 그 갈 필요가 당시에는 없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예 수사 결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을 잡으려고 시작한 수사인데 그럼 이제 대통령이 야 미안하지만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건 미안하지만 나하고 관련 없는 일이야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 계획하고 만들어낸 일이다였는데 아니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혹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사들이 직접 뭐 언급한 뭐 계속 스토리나 언급했죠.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검사들은 이제 되게 사명감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느끼기에 네. 이재명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 아, 그렇게도 얘기했-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속시켜야 된다고? 검사가요? 예. 검사가.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치하면 우리 변호사님 수사하던 검사가 이재명 구속시켜야 된다. 그 사람 정치하면 제가 안 돼. 20명 넘는 분한테 조사를 받았어요. 똑같이 들었대. 근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이. 이름이 저한테만 일러주세요. 아까 이름은 그 제가- 말하시다가 내가 들었어. 그거 내가 들었어. 유동규가 미국으로 보내고 뭐 이런 거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도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랬는데 이제 요 이번에 나와서 이제 만나서 저녁에 이제 치킨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근데 그 이재명 돈 아니지 않아? 아니지. 그래, 그래갖고 형이 나한테 그 수출하는 친구인데 그 미국에 돈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라 해서 내가 알아봤잖아 그거. 아 근데 그런 얘기는 다 묻힌 거죠. 이게 다 이제 그 다 뭐 이게 실제 벌어진 일과 유동규가 그 사람한테 실제- 알아보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아니, 돈. 제가 이동규 씨 얘기를 듣고 예, 유동규 본부장이 저한테 한번 알아봐 달라 해서 제가 내용 그런 걸 잘 모르니 제가 제 지인한테 그런 수출하고 뭐 이런 걸 하는 친구한테 야 뭐 미국에 돈을 보내서 건물을 사고 이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니 해서 물어본 적이 있고 알아본 사실까지 있고 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그런 내용들 다 밝혀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게 없었던 일이 아니고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동규 씨가 나한테 말을 했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서 그 사람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메일도 주고받은 게 있을 거고 그 돈은 그러니까 유동규 씨 돈 몫으로 챙겨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재명 돈으로 둔갑해버린 거죠. 그렇죠. 포인트는 아니 유동규 입장에서는 내가 받기로 한 게 그럼 내가 덤태기를 쓰는데 나는 배달자야. 전 중간에 있는 브로커일 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뭐 한참 시끄러웠던 저수지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네. 기자들이나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네. 용어예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더 수질한 용어를. 뭐 이제 이기 수사팀은 한참 수사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냐? 당연히 못 들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는 답을 하지 않으면 수사가 안 끝나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들은 것 같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팩트가 돼서 처음에는 못 들었어요. 그런 돈 준 적 없어요.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동규가 줬대니까 얼마야? 누구한테 줬대는데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유동규 씨가 와, 내가 줬잖아. 왜 기억 못해? 검사 옆에서 너 줬다는데 왜 기억 못해? 줬나? 그런 것도 같아. 그런 것도 같다. 그런 생각도 들 법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는 내가 줬다고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협조한 사람들은 저렇게 풀려나가고 협조 안 하는 김만배는 5번 영장 발부되는 거 봐라. 그리고 이거 안 하면 내 가족 괴롭힐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지인들도 다 딸려가잖아. 나 하나 눈 감고 눈 감고 말하면 돼. 이렇게 점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억 못하는 거 안 일어난 일이니까 기억할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화이트보드에 막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런 네, 나중에는 수사를 이걸 받았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네. 아니 근데 와, 이게 사실이면은 분들이네. 대북 송금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세미나를 시켜줬지만 그렇지. 이건 검사가 교육을 강의를 해준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림 다 네. 그려놓고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그 옛날에 한명숙 총리한테 그때 그 재소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교육시켰다는 거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의 위증 교사일 뭐 위증 뿐인데. 교사할 때하고 네.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쨌든 남 변호사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고 지금 검찰에서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유동규하고 전화 통화한 거, 유동규 전화 녹취한 거 그것도 보면은 어쨌든 이상하게 들리긴 들려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설명해 봐 주세요. 바뀌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법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초기에 수사를 받다가 이기 수사팀 때 이제 진술을 바꾸고 나서 뭐 결이 틀린 건 없습니다. 제 기록을 보시면 결이 틀린 건 거의 없고 결이 바뀐 건 이제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게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기 수사팀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거나 지시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많이 물어봤으니까. 다만 이제 지금 바뀌어 있는 거는 정진상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한테 돈이 간 걸 알고 있냐. 제가 이기 수사팀 때는 그게 2014년 뭐 13년 때부터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고 지금은 사실은 그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만들어진 얘기일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실제 있고 그때 다 들은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뭐 이렇게 뭐 제가 완전히 뭐 사건 뭐 얘기를 뒤집었다거나 그러는데 뭐 보시면 그런 건 없고 요지는 그거네요. 예, 그러니까 돈 줬다는 것도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만들어진 진술이라는 요지로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뭐 여쭤보신 것처럼 2023년 4월 달 녹취로 전 이제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예. 이제 그거를 유동규 본부장께서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제가 가장 사실은 협조를 하고 있을 때고 그리고 또 저는 최초에 제가 주범이 됐던 부분이 억울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유동규 본부장께서 그 부분은 또 나무긴 뭐 빠진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검사들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또 저한테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검사들이 아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규 본부장이랑 얘기를 해봐라.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통화가 부적절할 것 같아서 통화를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뭐 정민영 변호사가 또 전화 와서 형 동규 형이 좀 통화를 해보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게 다 녹음이 돼 있었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에 호응하거나 그 당시 수사받은 결대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다 녹음돼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된 건데 뭐 신빙성 뭐 상대방은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법정이나 어디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뭐 명확한 해명이나 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그러니까 이제 봐라 녹취도 있다는 식으로 네.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네. 그때는
이 검찰에 협조할 때여서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고 그런 녹취가 있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그 결에 따라서 그 결에 이제 따라서. 매일 가서 수사를 받으니까 이제 바보 아니면 다 외우거든요. 외운 근데 대로. 그 내용대로 이제 통화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공범관계고 둘 다 석방된 상태잖아요. 접촉 금지 보석 조건에 있었을 텐데 저희는 혹시 검사가 보석 조건은 아까 없었지만 얘기하시기를 검사가 검사가 통화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검사가요? 그거는 검사가 전화해보라고 했습니까? 네. 통화 아유 자꾸 제가 네. 뭐 통화하자 그러고 이래요. 그랬더니 아유 왜 통화해 보세요. 왜요? 그거는 왜? 검사가 시킨 거 그러니까 녹음을 이렇게 시키면 매우 강력히 의심되네. 유동규라고 근데 유동규랑 만약에 해보라고. 그 통화를 일부러 검사 지시로 한 거라면 법정 가서 말을 바꿀까봐 지금 물증을 남겨놓고 그렇게 그렇지. 모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검사가 혹시 의심되죠. 법정 가서 증언에 대해서 뭐 코치하거나 얘기한 게 있나요? 검사가 법정 가서 뭐 아니, 바꾸면 안 이제 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다시 돌아가면 2000 잠깐만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중간에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없는 기억을 만들어 줍니다. 너 돈 받았대. 나중에 근데 유동규 씨가 와가지고 내가 줬잖아. 그럼 나중에 또 화이트보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났어요. 협조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법정에 가서 또 다른 얘기 할까봐 이제 녹취도 하나 만들어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건 몰랐습니다. 뭐 녹취를 만든지 몰랐지만 뭐 그 얘기를 한 그런 건 식으로 사실 우리는 네, 그 우리는 얘기를 의심되죠. 네. 검사 입장에서야 또 풀려 나가서 딴소리 하는 딴소리 할수 거, 있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랑 협조하는 유동규하고 통화해봐라. 그리고 그러니까. 유동규는 얘한테 말도 안 하고 녹음을 해버리고 유동규 씨가 유도를 하고. 녹음한 것이 검찰이 시킨 것인지 아니면 본인 생각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으나 목적은 나중에 그 남욱 변호사가 마음이 지금 같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될까봐 마음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하는 거죠. 진실을 말할까봐 그러면 이제 자기만 거짓말쟁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전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유동규한테 검사가 해봐라만 했으면 안 했을 텐데 정민용 변호사가 또 중간에 와가지고 연락해봐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유동규뿐만이 그러니까 아니라. 검찰의 걱정은 그거였겠지. 사실 유동규 씨 주장을 백업할 사람은 남욱 변호사밖에 없잖아, 사실은. 그렇지. 맞습니다. 진술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 여기가 너무 무너지죠. 3인성호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 뒷받침하려고 계속 회유했던 것처럼 부원장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유동규하고 통화를 하게 됐지. 원래는 안 하려고 하다가 정민용이 중간에서 해봐요 좀 해가지고 결국 했는데 그 내용이 그 통화 녹음으로 이제 남아 녹음이 있죠. 돼 있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증거로 법정에 재판에서. 가면 제가 이제 증언을 할 건에 건데 대해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녹음 내용이 그 유동규가 녹음한 내용이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거는 일기 수사팀이 대장동 일기 수사팀이 그림을 그려놓고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고 딱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다. 그걸 남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그냥 그건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예. 그거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일기 수사팀에서 수사를 시작할 때 아까 초창기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그 당시 밝혀진 내용 예. 그게 뭐 김만배 회장님과 유동규 본부장 그다음에 당시에 뭐 최윤길 의장님 이런 분들의 녹취록이 이제 약 일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선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였지 그게 마치 이제 해석을 제가 이재명 당시 대표 후보까지 가는 거를 일기수사팀에서 막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일기수사팀에서 그런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뭐 뉘앙스나 뭐 어투가 그래서 그런지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건 들어보시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하고 구조가 똑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데 거기에 대북 송금이 여기에 이제 9분의 400억이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유동규 본부장 역할인 것 같고 그리고 이하영 부지사가 지금 남욱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보니까 비슷한 역할이에요 지금. 그런 구조로 진술만 있는데 돈이 있고 진술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저희 사건은 그건 예를 들어 428억이 저쪽 뭐 그분 돈이냐 그건 완전 사실이 아닌데 완전 사실이 아닌데 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이하영 부지사가 한번 넘어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남욱 변호사 넘어갔다가
어떻게 돌아오신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는 부인이 정신 차려 이화영 해가지고 돌아온 계기가 있었는데 본인도 어떤 심리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계엄 뭐 하여튼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네, 계엄. 예, 그 이후에 이제 정진상 실장님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 별도로 나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재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얼굴에 받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건 아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진짜 전 처음 봤거든요. 법정에서 그분을 처음 뵀는데 아, 진짜 정진상 시장 처음 봤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된다. 뭐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법정에서 봤다고요? 돈을 줬다는 거야? 법정에서 처음 봤어요. 돈 다 준 거 그 전에 아니에요? 몰랐대. 정진상, 김용 다 몰랐대. 김용 부원장님은 어. 2000 선거 때 한 번 악수한 적 한 번 있습니다. 그 2014년 선거 때 악수? 예, 예. 그거 말고는 몰랐대. 저는 처음 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네, 처음 봤는데 패밀리 아니었어요? 전 처음 봤어요. 얼굴을 처음 말도 안 뵀는데 되는 근데 정진상 되게 뭐- 눈빛이 어. 네, 진짜 원망의 눈빛을 저. 그렇겠지. 무섭게 차로 째려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돈 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는. 근데 만약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집권을 하고 있었으면 말 못했을 겁니다. 무서워서. 본인은 그치 저는 당연하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못하지, 못했을 당연히. 것이고. 그거 절대 가만 안 뒀을 거거든요. 저를. 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 위증했다고 연호술 파티 그거 또 기소하는 거 보세요. 그것처럼 이제 남욱 변호사 또 잡아들여가지고 또 괴롭혔겠지. 건물 판다고 또 잡아갔겠지. 그게 이제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건물 파는 것도요? 예, 제가 바보도 아니고. 기사에 났는데 다 아, 이게 500억 뭐. 허위 보도인데. 이게 허위 보도? 검찰 소스. 예, 허위 보도인데 아. 거기 이것도 허위 보도입니다. 최근까지도 그럼 검찰이 장난치를 치는 아니 보니까 저도 그냥 뭐 말씀하시니까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완전 허위 보도고 저한테 그쪽에서 연락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를 테고 근데 그 뉴스 중간에 보니까 접견한 기록을 제가 접견한 내용을 거기다가 기사에 넣어놨더라고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지금? 검사밖에 모르지. 모르죠. 누가 알겠냐? 그게 검사밖에 동아일보 모르지. 보도가 아마. 그 대장동 그분. 예.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이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야. 네. 그런 언론 플레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제 또 유튜브로 막 그 기사를 인용해서 막 양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뭐 약속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아버지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만배가 사줬다. 박영수가 소개했다라고 그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석열 부친 집을 김만배가 19억 원 주고 사줬다 뭐 이런 내용 조사나 뭐 증언이 잠깐만, 있는데. 금액 예. 금액은 몰랐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이렇게 어떤 검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김만배 씨는 왜 이걸 사줘갖고 근데 다행히 김만배 회장님이 부동산에 가서 뭐 박영수 고검 제가 듣기로는 박영수 고검장한테 소개를 받고 부탁을 받고 그걸 이제 사러 가서 부동산 가서 금액을 깎았대요. 김만배 김만배 회장님이 그래갖고 검사님 얘기예요. 검사님 얘기인데 아, 검사님한테 들은 네, 얘기예요. 이게 검사님한테 말 들은 얘기 김만배 회장님한테 들은 직접 얘기가 들은 아니라, 얘기가 아니라 검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금액을 깎아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금액을 깎아서 다행이지 그냥 샀으면 어쩔 뻔했냐. 안 깎고 달라는 데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2022년 대선 겉으로 보기에 여기 그냥 달라는 데로 아니 줬어. 대선 당시에 이게 왜 금액 깎는 게 중요하냐면 시세보다 싸게 샀는데 뇌물을 주려고 하면 시세보다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뇌물이라면 그 논리로 그때 윤석열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김만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뭐냐면 김만배 본인이 부동산에 갔다는 사실을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수사를 지금 했네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님은 그때 검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 네, 네, 거예요. 검사님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김만배 회장님이 싸게 사서 이제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뇌물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그렇죠. 쉬워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행이다는 취지. 그러면은 김만배 씨한테 이걸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네. 근데 김만배 씨가 만약에 박영수 고검장 부탁을 받고 검사 얘기처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박영수 고검장한테 부탁하고 박영수 고검장이 그 김만배 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사줘 해서 샀다는 건데 그렇게 추측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얘기로는
네. 근데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김만배 씨는 왜 그 집을 사줬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김만배 회장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가 부탁하면 이제 누가 아무나 부탁하면 부탁해도 돼요? 주변에 그래서 뭐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셨지만 김만배 회장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맞아요. 욕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니 윤석열 씨가 그때 아버지가 집을 팔고 싶어 하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얘의 현안은 이거였네. 이걸 해결해 줘야지. 이게 김만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 거를 해결을 해주면 윤석열 덕을 언제 볼지도 모르니까 그럼 나중이라도 어쨌든 차곡차곡 그런 쌓아놓는 식으로 거죠. 아니 그 얘기는 본인이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버지가 거동이 그 아버지가 불편해지셔가지고 거동이 아파트로 불편했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단독주택이어서 안 팔리니까 2층이었어. 예, 몇 년간 안 팔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윤석열한테 근데 잘 그걸 해결해 보여야지. 준 거죠. 그런 얘기는 저희들 나와 있을 때 이제 박영수 고검장도 재판을 받고 계시고 한데 김만배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 진짜 나쁘다. 박영수 고검장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건 진짜 전 나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그건 나한테도 맨날 했어요. 김만배. 나도 그건 이해가 근데 안 가. 그거는 그때 그렇게까지는- 그거는 그 얘기 있잖아요. 한동훈이 난리 쳐가지고 박영수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얘기가 법조계에서 처음에는 윤석열이가 그렇게까지 박영수 특검을 이렇게 딱 타겟으로 할 생각은 특별한 관계 없었어. 아니었나? 특별한 박영수, 아니 윤석열은? 박영수를 영수형 하면서 가장 가까운 선배고 가장 어려울 때 윤석열을 챙겨준 사람이 박영수 그러니까 특검이었어요. 특검에 자기를 불러줘서 자기를 네. 명예 회복해줄게 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고마워했는데 그러다가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가 이제 자기네들이 수사를 잘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꽃다발 갖다주고 막 엄청나게 칭찬이 글로 몰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게 기가 살아가지고 본인들은 이제 그때 내가 듣기로는 그때부터 박영수 특검에 말도 안 듣는다 그랬어. 그리고 그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의 정계 진출을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수 안 특검 말도 안 들었고 왜 잠깐만요. 삼천포로 갈 필요. 네. 아니야 삼천포가 근데 아니야. 그 저는 하나 제일 궁금한 게 윤석열 커피 사건. 2011년에 윤석열 주인 검사가 저축은행 수사할 때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의 범죄 사실을 대검에서 이제 중수부에서 알고도 봐줬느냐 말았느냐 이게 박영수도 엮여 있고 김만배도 엮여 있고 다 엮여 있는데 남욱 변호사께서 진술을 처음에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초반 수사 때만 해도 봐준 게 맞고 그때 역할을 해준 게 맞다 만배형의 힘을 거기서 봤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 해 2023년도부터 진술 바꾸시더라고요 법정에서도. 네.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게 맞는지. 제가 알고 있는 팩트는 그렇습니다. 이제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고 조우영 대표가 이제 겁이 나서 김만배 회장님을 소개받고 김만배 회장님을 통해서 박영수 고검장을 소개받았는데 그때 이제 상담한 내용이 뭐 알고 계신 이제 뭐 그 20억 3천만 원 받은 그 알선 수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대검 수사를 실제 받았는데 조우영한테는 이제 아예 그런 내용을 묻지 않고 그 다음에 묻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은 묻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검 중수부에서 그걸 수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밑에 계신 모 검사님이 커피를 타주셨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이제 그 당시에 들었고 그 당시에 들으신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들었고 결국은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조우영 대표는 이제 끝이 난 사건이고 김만배 회장님하고 같이 이 상담 박영수 고검장님한테 상담을 받을 때부터 조우영 대표가 가장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그 알선 수재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제 박태규 씨 돈 준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담을 했고 결국은 이제 중수부에서 조우영 대표가 협조하는 조건으로 뭐 조우영 대표한테 책임을 묻지 않은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수였던 박영수 변호사가 조용 씨 사건을 묻어버린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변호사가 표현을 묻었다기보다 봐줬다? 그러니까 봐준 것이고 변호사 영향력이 여기서 봐준 주체는 윤석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 검사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 근데 그때는 윤석열도 있지만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 중수부장이었고 김홍일은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위원장도 하고 권익위원장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이 옷 벗고 변호사 나와서 조우영 씨를 또 변호한 적이 있다고 저는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사실 맞나요? 맞습니다. 야. 태평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가 없다고 잡았대는데 대검 중수부장이 3년 후에 옷 벗고 나와가지고 조우영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다 한 세종이죠, 통속이네. 세종. 그래서 도덕성이 하나도 없어. 2014년 말 15년 초에 다시 이제 조우영 대표가 수사를 받을 때 경찰 이제 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그때 김홍일 검장께서 아마 변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에 수원지검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와서 이제 조영 대표가 울상이 돼 있으니까 김만배 회장님 그러셨어요. 야 2011년도에 다 플리바게닝 한 건데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해라. 말이 되냐고 다 봐주기로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수사를 하냐. 뭐 저 태평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들은 적이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예정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모자라면 또 모실 텐데 혹시 한 번도 안 한 얘기 없습니까? 이때 법정이나 아니면 국정조사에서나.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기 수사팀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시작할 때 배임이 아니라 이제 저희를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법으로 다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건 불법이다 니네. 이거는 변호사 아니어도 대학교 2학년이면 배우는 건데 이거 공소시효 지난 걸 가지고 그래야 이제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끌고 와서 이제 저희를 수사시키면서 그래야 저희가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그래야 이제 저희들한테 진술을 받을 거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켰지. 이제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검토 다 했대. 나중에 니네 이거 무죄 날 거다. 근데 저희 다 무죄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의 시작이 불법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재판부 가서 무죄 받으면 되지. 이렇게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그렇지.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다른 분들 이제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돈을 빌릴 때도 없을 정도로 다들 그렇게들 사세요. 변호사 비용에 막.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저희야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당해봐야 돼. 사실 그런 너무 사람들 다.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팩트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동아일보에서 대장동 그분 썼던 사람들이 검찰발 단독을 계속 쏟아냈는데 이거 팩트인지만 물어볼게요. 단독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그런데 남욱하고 유동규가 강남 유흥지점에서 정진상하고 김용을 계속 접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진상 실장을 처음 봤잖아. 봤대잖아요.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지. 이렇게 나왔어. 그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 본부장이 그분들을 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남욱은 아니죠. 저는 없었어요. 처음 봤다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남욱이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사장실 지분이다. 시장실 지분이라고 남욱이 얘기했다. 이렇게 쿼터를 써가지고 썼는데. 그런 얘기를 김만배 회장님한테 한번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들끼리 지분 싸움을 할 때.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거는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워딩만 그런 워딩이 있었던 것 뿐이고 네. 법정에서도 이게 김만배 회장님이 남욱하고 지분 갖고 다투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호가호위를 한 거다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다 묻히고 네. 호가호위를 한 것이다. 호가호위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백이다. 뭐 아니, 이런 김만배 식으로. 이게 저하고 김만배는 원래 그게 남욱 지분이잖아요. 24%, 25%가 뺏어왔잖아요. 안 주려고 수사 기록 보면 다 나와요. 녹취록 봐도 안 주려고 거짓말을 내 계속하죠. 백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져갈 생각하지 마. 이건 주인 따로 있어.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말을 아니 했다. 그 처음에 딱 한 번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없고 그게 본인 돈인 것도 나중에 보면 다 확인이 돼요. 자, 확인이 우리 되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27만 원 아무튼 남욱 변호사 모셨어요. 모신다고 했거든요. 네. 네, 팔려 나온 거예요. 지금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오늘 나왔으니까 30만 만들어 주세요. 예, 약속 지켰으니까. 네. 예. 야, 이렇게 쉽게 하네요. 쉽게 하네. 잘했어. 쉽게 들어오고 저거 쉽게 27만 나가요. 5,900이었어요. 근데 지금 27만 6천부터 빨리 시작해야 돼요.
아직도 다 못다한 이야기 디테일들이 좀 있죠. 디테일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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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틀에서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무 상관없는 사건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네, 아무 그게 상관없는데 맞습니다. 예. 유동규 씨를 먼저 포섭하고 그리고 남웅을 보강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서 이재명을 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거죠 지금 말하자면. 아직도 실패는 아니죠. 진행형, 아직도 진행형이니까. 검찰은 아직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재판도 계속 근데 진행되고 재판이 있으니까. 진행되고 그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남욱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또 나올 텐데 교도관들 그때 구속 상태니까 교도관들 조사받을 때 다 입회했습니까? 그럼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정일권이 얘기를 배가르고 할 해드릴게요. 때 제가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게 네. 이제 제가 작년 11월 7일 날 법정에서 최초로 이제 정일권 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어가서 이제 접견을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교도관께서 인사를 하셔서 보고 얼굴이 낯이 익어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고생했겠다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왜 기억 안 나냐고 자기 그 배가른다를 때 뒤에 앉아 있었다. 자기 한 번도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한 적 없는데 진짜 힘드셨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기억 못했던 그때 왜 초콜릿 2개 줘서 저랑 나눠 먹었잖아요. 이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있네. 세상에 비밀이 없는 증인이 있네. 증인이 있어. 그러니까 적인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처럼 있잖아 법무부에서 교도관들을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올 거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국조 때 국정조사 때 검사들의 태도를 봤잖아요. 그때 솔직히 좀 어땠어요? 근데 다른 얘기는 뭐 제가 누굴 비난할 처지가 아니어서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저한테 그런 정일권 얘기를 정일권 부장. 사진 보여준 게 정일권 그건 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날 제가 펑펑 우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인권 차원에서. 네. 근데 그때 당시 어쨌든 뭐라고 했냐면 국조 때 검사들이 위증을 참 많이 하더라 이랬는데 생각나는 거 한두 개만 말해봐요. 왜 어떤 위증을 하던가요? 국조 뭐 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진상 김용 얘기를 남욱이 먼저 했다. 정진상 라고 남의 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송경호가 그건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다 거짓말. 아니 지금 거짓말이고 김용 또- 부원장은 3심 대법에 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뭐 중요한 다른 얘기지만 저거는. 예. 5월 3일 날 이제 오지 않았다. 그건 팩트고 유동규 사무실에 돈 받으러 그다음에 오지 않았다. 예. 예. 그 즈음에 김용 부위원장 얘기입니다. 네, 김용부 돈 받았다고 네, 하는 네. 혐의로 지금. 그 즈음에 유동규 본부장께서 포르쉐를 사셨는데 그거 자금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유동규의 1억 포르쉐, 원, 유동규의 포르쉐가 1억 원을 어디서 김용한테 나오는지를 줬다고 하는데 그 날짜에 오지도 않았는데 유동규는 그 내연녀에게 포르쉐를 1억 5천짜리 그 돈은 포르쉐를 자기가 줬거든요. 포르쉐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정민용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 유언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는 양육비로 전처를 드리고 카드로 살았다는 거예요. 법인카드 회사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즈음에 포르쉐를 산 걸로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 근데 검찰에서 그래서 김용 부원장께서 변호인들이 그걸 계속 집요하게 물으셨는데 끝까지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수사를 안 하진 않고요. 그- 기록에 보면 그 내연녀한테 이거 어떻게 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댁에 현금을 기억나. 어머니 댁에 갖고 있는 현금을 장롱에 있는 걸 꺼내와가지고 엄마네 집에다 포르쉐를 샀다는 거예요.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산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끝나요. 자금 출처 조사를 안 해. 그 자금 출처 네. 조사가 안 이루어진 걸로 자, 알고 있습니다. 오늘 1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핵심 당사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정말 폭발적이고도 구조적인 의혹들을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물론 남욱 변호사의 이 주장이 100% 완전한 진실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하게 가려지겠죠. 하지만 이 폭로가 우리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그들이 써내려간 내러티브에 대해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